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국 대법원의 한 판결입니다. 2006년에 나온 판결인데요. 네, 204-29736 판결이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서만 보면 딱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인데 일하는 걸 보면 꼭 회사 직원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이럴 때 법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지, 특히 그 학원 강사들 사례를 통해서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 그리고 이게 매년 계약을 반복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는 판결입니다. 당신이 이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 사건 핵심 당사자들이 대학 입시학원 종업반 강사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강의 용역 제공 계약 이런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또 일반 직원들하고는 다른 취업 규칙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네, 형식상으로는 그랬죠. 심지어 고정급도 없이 그냥 시간당 강의료 받고 세금도 사업소득세 내고 의료보험도 지역가입자고 맞습니다. 딱 보면 진짜 그냥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같은데요? 네, 소리만 보면, 그 형식만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이 딱 짚은 게 뭐냐면 형식보다는 실질이다.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실질이요? 네. 그러니까 계약 이름이 뭐든 간에 실제 이 강사들이 학원에 어떤 지위, 감독 하에서 일했는지 그리고 그게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었는지 그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게 핵심 기준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관계를 본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법원에 주목한 구체적인 실질, 그 알맹이는 뭐였을까요? 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이 강사들 출퇴근 시간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강의 시간표나 장소까지 학원이 다 정해줬다는 점. 시간표까지요? 네, 그리고 사실상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사정도 봤고요. 또 강의만 한 게 아니에요. 담임 업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감독, 학생 상담 같은 그런 부수적인 업무 지시도 받았다는 사실. 강의 외의 업무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보수, 그러니까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냐는 건데요. 네, 급여. 이게 수강생 수나 학원 전체 수입,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정해진 강의 시간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단가를 곱해서 지급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거니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계약서에 용역계약 이렇게 써 있고 또 사업소득세 냈다는 그런 사실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그런 판단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건가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판결에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그런 형식적인 요소들은 사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좀 더 힘이 세니까 우월한 지위에서 얼마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이든 세금을 사업소득세로 냈든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을 안 했든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사람 근로자 아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한 거죠. 네.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고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받았는지가 훨씬 더 본질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강사분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고 했잖아요. 네, 매년이요. 그리고 특히 수능 끝나고 다음 해에 개강하기 전까지 한 두세 달 정도는 강의가 없었고 급여도 안 받았다고 해요. 네, 보통 입시학원들이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쭉 계속 일한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퇴직금 문제랑도 관련 있을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이 판결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매년 새로 맺어졌더라도 그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전체 기간을요? 중간에 쉬었는데도요? 네, 그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무 기간에 비해서 아주 길지 않고 또 입시학원처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휴식이거나 아니면 재충전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사들이 그 강의 없는 기간에도 그냥 쉰 게 아니라 다음 강의 준비하고 수능 문제 분석하고
뭐 학생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다음 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를 계속했다고 봤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쭉 이어졌다고 인정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이분들 중에 10년 넘게 어떤 분은 15년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했는데 학원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계약 갱신 안 한다 이렇게 통보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계약 기간 끝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쟁점인데요. 법원은 이 강사들의 경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을 계속 근무해왔고, 특히 예전에는 기간 정함 없이 일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계약 형식만 바뀐 거지 근무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년 계약 갱신이 그냥 형식적인 절차처럼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 그냥 형식적인 절차였다? 그렇죠. 이렇게 계약 갱신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랄까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반복되었다면 이 강사들은 실질적으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하고 사실상 같다고 본 겁니다. 정규직과 같다. 네. 이런 상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판결에서는 단지 나이가 60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냥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아니고 이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된 계약갱신 관행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갱신 기대권이요? 네. 그래서 함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정말 계약서 제목이나 뭐 세금 어떻게 냈는지 이런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누가 지시하고 감독하는지, 이 실질적인 관계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느냐, 바로 이 여부입니다. 다른 형식적인 요소들이 좀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더라도 이 실질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보면 뭐 플랫폼 노동이다, 특수고용직이다 해서 점점 더 경계가 모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 관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새로운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종속성이라는 전통적인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기준이나 접근법이 필요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